3세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배우 이미숙. 그녀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세련된 감각과 센스로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여배우입니다. SBS 개국 이후 처음으로 열린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백상예술대상과 대종상의 여우주연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미모를 가져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만큼 남자들과의 루머 또한 끊이지 않았는데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그녀의 삶과 남자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미숙은 어렸을 때 성격이 조용하고 말도 더듬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사이는 고혈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6년 동안 악몽을 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말더듬이가 되었던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숙은 자신의 말 더듬는 버릇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보통 흥분하면 말문이 막혀 첫마디를 반복하고 더듬거린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며 자신에게 아주 슬픈 일이나 놀라운 일, 기쁜 일이 닥치면 그 쇼크에 입술이 떨리고 경직되어 말을 더듬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할 때 대사를 외우고 표현하는 것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며 정신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말더듬이 현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더듬이는 성격이 왜곡인 탓에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 같고 친한 친구도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하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살았더니 무언가 감추고 다니는 여자로 오해를 사기도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표모스라의 이미숙은 자라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32세에 혼자가 되었음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자식들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그녀는 어머니가 본인과 자매들에게 독립심과 목적의식을 심어주었으며 중고등학교 때 빨리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숙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78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 출전해서 인기상을 받게 됩니다. 당시 1위가 원미경이었고 2위가 이문희였는데 이에 이미숙은 당시 내가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2등도 아닌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분한 마음에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여기서 도전정신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큰 그녀의 성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기 활동을 이어간 만큼 그녀의 이름 뒤에는 구설수도 여럿 뒤따랐습니다. 그 전에 이미숙은 중년의 나이가 된 후에도 유독 연하남들과 자주 엮였었는데요. 이미숙이 직접 방송에서 언급한 연하남자 연예인들만 해도 꽤 여럿입니다. 2010년 27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빅뱅의 탑과 이미숙은 뜨거운 컨셉의 화보를 촬영한 바 있습니다. 이미숙은 탑과 함께한 화보에 대해 그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딱 다르지 않나요?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만족감을 표했고 이어 탑은 수트가 잘 어울려요. 탑이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색깔이 나는 것을 느껴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화보 촬영 당시 이미숙이 한 발언이라며 탑이랑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이렇게 잘 맞으면 같이 살아야 하나? 라고 얘기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탑이 직접 밝힌 이야기라며 이미숙과 파격적인 콘셉트의 화보를 찍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집에 들어와 누웠는데 이유 없이 이틀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 당시 이미숙의 기에 눌렸던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미숙의 언급이 없었는데도 그녀를 계속 이상형으로 선택해왔던 연하 배우가 있습니다. 유아인은 이미숙과 25금 멜로를 찍고 싶다고 밝혀 연상녀 취향을 드러냈는데요. 추후 이미숙은 한 방송에 나와 탑과 유아인이 멜로 연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말에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찍어야 하는 거야? 그냥 두 사람 다 나와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유아인이 우리 아들보다 어리지 않나요? 그래도 연기 세계니까 멜로 연기 가능하다고 봐요. 굉장히 좋죠.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탑과 유아인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라고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예능적인 이야기일 뿐 실제로 이미숙은 과거 스캔들로 꽤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첫 스캔들 상대는 바로 가왕 조용필이었습니다. 둘의 나이 차는 무려 9살로 당시 조용필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유부남이었습니다. 1983년 이미숙과 조용필의 대형 스캔들에 대하여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갔고 이것이 언론에 의하여 터지기 직전에 조용필은 당시 다른 여성과의 비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것에 대하여 세간에서는 이미숙과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지만 이미 조용필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이미숙과 조용필 스캔들의 진실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이미숙이 조용필과의 관계를 일부러 언론에 흘렸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 훗날 이미숙은 조용필과의 관계를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조용필과 저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저 혼자만의 아름다운 사랑이었던 것 같네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필 스캔들이 마무리된 지 2년 만에 이미숙은 또 유부남과의 홍콩 미래 의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대방은 15살 연상의 작가 최인호로 그 또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최인호의 원작 소설이 영화화될 때 영화 작업에도 깊숙이 관여했는데 이때 출연 배우인 이미숙과 가까워지게 된 거죠. 홍콩 미래설이 기사로 터지면서 이미숙은 큰 비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스캔들에 대해 이미숙은 극구 부인했지만 최인호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숙은 최인호에 대해 작가로서 좋아하고 있고 최인호 또한 자신을 연기자로서 좋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같이 홍콩에 간 것은 순전한 비즈니스로 영화사 상무도 함께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인호는 40일 전에 모두 끝난 얘기이며 집사람에게도 다 털어놨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끝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이미숙과의 스캔들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미숙은 12살 연상의 남성과 다급하게 결혼을 발표합니다. 상대는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 홍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배우 임지연이 홍씨는 자신과 1년 동안 사귀며 결혼 약속을 했고 동거까지 했다는 충격 폭로를 터뜨린 것입니다. 임지연은 혼인빙자 외도 고소를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이에 이미숙과 홍씨, 임지연을 둘러싼 삼각관계 스캔들이 점화됐습니다. 여기서 반전은 임지연 역시 홍씨가 유부남일 때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일각에서는 홍씨가 유부남인 상태에서 두 명의 여배우들에게 접근해서 결혼 약속을 했고 이미숙과 임지연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미숙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씨는 이미숙과 결혼 직전 과거에 아내와 파경을 한 것이고 임지연은 자신이 사랑했던 첫 남자를 선배인 이미숙에게 빼앗기고 나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한때에서는 안 될 행동을 결심할 정도였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스캔들이 실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2년 뒤 홍씨와 결혼의 100년 가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20년 만에 파경했고 홍씨는 이미숙의 공식적인 마지막 남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2012년 이미숙은 연예계를 넘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는 화제를 일으킵니다.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 소속사와의 분쟁 중 진행 상황은 이미숙의 사생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항소심 현장에서 여성 전용 추점을 뜻하는 단어가 나왔고 해당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이미숙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이미숙은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소속사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는데요. 이후 피소당한 한 기자가 방송에서 17살 연하의 남성의 친필 편지라며 공개해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성은 이미숙을 누나라고 칭했고 편지에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누나를 알게 됐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던 누나에게 감사드린다.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잠시나마 누나에게 더 많이 바랐던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누나의 이름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편지를 공개한 기자는 이 편지는 해당 남성이 이미숙에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스스로 썼다는 것은 결국 이미숙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편지에 썼을 리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은 이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패소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미숙이 이러한 일들을 겪었어도 열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는 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독립심 강한 삶,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죠. 아직까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이지만 명품 연기와 함께 다시 돌아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